여러분들은 이제 왜 제일 많이 고생하시죠? 솔직히 75세 넘어가는 여성분들의 거의 한 90% 이상은 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왜 이런저런 얘기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관절이란 뭐냐? 관절이란 뭐냐? 관절은 이제 2개 이상의 뼈들이 만나서 움직임이 나오는 데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그럼 뼈가 부러져가지고 지들끼리 움직이면 그것도 관절이냐? 그건 아니고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활막이라는 걸로 쌓여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골이라는 걸로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요. 치킨 드셔보셨죠? 치킨. 그러니까 닭다리 딱 잡으면 관절 딱 있잖아요. 그럼 그거 뭘로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딱 하면 거기서 하얀색 그 오돌오돌한 오돌뼈라 그러죠. 예, 그거가 다 있어야 돼요. 즉 2개가 만나야 되고 연골이 덮여 있어야 되고 활목으로 쌓여져 있어야 된다. 이거를 관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보는 가장 편한 관절이 무릎이고요. 그 외에 이제 어깨도 있겠고요. 손목도 있겠고 고관절, 엉덩이 관절도 있고. 그래서 이 관절의 끝이 다 관절 연골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게 그 치킨 드셔보시면 알지만 말랑말랑하면서도 되게 이제 질기잖아요. 제가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뼈와 뼈가 부딪힐 때 그 사이에 낑겨가지고 윤활 작용을 해줘요. 미끄러지게. 또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그런 과정을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이 관절 연골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손상을 받으면 회복이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10살이 넘어가면 회복이 안 되니까 내가 좀 기억이 생각할 때쯤 다치면은 회복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점점 닳아요. 글자 그대로 닳는 거예요. 닳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퇴행성이라는 말을 붙습니다. 즉 살면서 마모가 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절 연골이거든요. 저희가 왜 가서 엑스레이 찍어 보시면은 다리에 연골이 줄었네, 간격이 줄었네, 그게 전부 다 연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체중을 지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탄력성, 이게 그 오돌뼈 씻어보면 약간 말랑말랑 하잖아요. 탄력이 있어가지고 충격을 지가 흡수를 좀 해줘요. 그 다음에 얘가 중간에 관절액이라는 윤활액이 딱 들어가 보면은 저희가 관절을 움직인다 그랬죠? 얘가 미끄러져요. 슬라이딩, 잘 미끄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리 2개 사이에 윤활액 넣어보면은 쫙 미끄러지잖아요. 저희 대리석 2개 물 묻으면 되게 미끄럽다고 그러죠. 왜? 대리석 표면은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틈이 없어요. 근데 저희 일반 바닥 같은데 물 있으면 미끄러지나요? 안 미끄러지죠. 그러니까는 그게 연골에서 관절액이 있을 때는 윤활 작용을 해서 미끄러집니다. 근데 관절 연골이 다 닿으려고 하면 뼈가 나오거든요. 그 뼈는 저렇게 매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관절액이 있어도 얘가 잘 미끄러지질 못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연골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골은 까져나가도 안 아파요. 근데 이 뼈에는 통증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혈관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손상 시 재생이 잘 안 됩니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얘는 혈관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여기 있는 이 관절액 있잖아요. 얘가 영양분이랑 산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걔가 왜 다리 아파요? 있어도 뭐 의사 선생님들이 다 운동하라 그러잖아요.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연골은 탄력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디딜 때 안에 있던 물이 쭉 빠져요. 디딘 다음에 올라올 때 관절액을 쫙 흡수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게 마치 혈관에서 피가 공급이 되듯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아있는 연골의 영분이라도 좀 줄려고. 그래서 제가 난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못 걷겠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체중 부하가 돼서 아픈 거니까 그래도 움직이면은, 그래서 자전거, 수영. 무릎 아픈 사람들한테 이 2개가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왜 운동을 하냐 그러면 관절 연골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2번째로는 안 움직이면 근육이 퇴화돼 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골이랑 이 주변에 퇴행성 변화, 즉 마모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골관절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대부분이 하는 게 퇴행성 관절염. 이것만 있냐? 아니에요. 외상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다 결과적 제가 관절염이라고 붙잖아요. 그 관절염인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마모가 되냐, 아니면은 류마티스로 인한 염증으로 생기냐, 외상, 다쳐가지고 연골이 박살이 나가지고 생기냐. 그래서 외상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20대도 생겨요. 심하게 부러지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한테 많이 생기냐? 대개 이제 여자분들, 할머니들이 많아요. 60대 노인은 3명 중 1명, 70대 노인은 3명, 4명 중,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70% 이상은 다 웬만하면 있으시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30세에도 다치면은 관절염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얘기하는 게, 할머니들이 관절이 많이 아파요. 왜? 여자들은 강도는 떨어지는데 내구성을 좋고, 남자들은 내구성은 개판이잖아요. 나이 드시면 할아버지들이 더 골골대잖아요. 내구성은 떨어지는데 강도를 줬다고. 그래서 이제 흔한 원인은요, 지금 저희 어머니 세대에 가장 많은 원인은 과도한 노동이에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일하다 쉬고 뭐 이런 거 있나요? 근로시간이 있나요? 옛날에 세탁기가 있었나요? 청소기 다 손으로 했잖아요. 다 몸으로 뛰었잖아요. 그런 과도한 노동.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 자체가 쪼그려 앉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시 여겼거든요. 바닥에 앉는 거. 우리나라가 좌식 문화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무릎 뒤쪽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관절을 하더라도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인공관절 하는 순간부터 침대 의자 생활을 하시라고, 바닥 생활 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공관절 기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아요. 외국 애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걔들은 바닥에 쪼그려 앉는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할머니들이 왜 노인정 가가지고 구부리시잖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한테, 박수 쳐주시고 나중에 뒤돌아서 제 수술 빨리 하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기구 자체가 그렇게 안 됩니다. 과도한 노동이 가장 많아요. 지금 현재 어른들은. 그 다음에 이제 노화죠. 누구는 쪼그려 앉아서 일을 많이 했는데 안 생기고, 누구는 나는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안 생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게요, 누구는 술 먹고 담배 피워도 피부가 탱탱하고, 누구는 술 먹고 담배 안 피고 열심히 관리를 해도 피부가 안 탱탱해요. 이거 개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유전이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만.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은 떨어져요. 주변에 이제 자식들이 맛있는 건, 고칼로리는 많이 갖다 줘요. 힘드니까 운동은 못해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데, 살이 찌고 나면 우리 두 무릎에 가는 부하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즉, 내 상체 무게가 1kg가 쪄요. 그러고 나면은 그 1kg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이나 발목이나 이런 데는 그 운동 에너지가 결부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몸무게가 1kg가 늘어나면은 무릎에 걸리는 부하는 3에서 5kg가 늘어나고, 뛸 때는 거의 10에서 20kg가 늘어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몸무게 한 2kg만 빼도 되게 가벼워지는 거. 그게 나는 2kg를 뺐지만 무릎에 걸리는 부하는 그게 아니죠. 훨씬 더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너무 빼실 필요는 없고, 적정한 몸무게, 내 키랑 몸에 맞는 적정한 몸무게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잘못된 생활 습관, 뭐 너무 쪼그려 앉는다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외상이나 낙상. 외상성도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다친 다음에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쭉 흘러가면서 다친 거를 계속 써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위험군이 누구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위험하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운동 안 할수록 위험해요. 이건 또 뭐가 있냐면, 아까 관절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은, 저희가 이 근육 있잖아요. 이 허벅지 근육이나 몸에 있는 근육들은 모터도 되지만 우리 몸에서 충격이나 외력이 왔을 때 그거를 흡수하는 기능도 같이 합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면 진짜 순수하게 무게가 관절로 가야 돼요. 그럼 더 빨리 닿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한다는 얘기가 관절 연골도 있지만 근육을 키우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체중 많을수록, 여자일수록, 그러니까 다친 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나쁜 자세. 체형 자체가, 이게 왜 저희 오다리라 그러죠? 오다리가 뭐가 문제냐면, 원래 우리 몸엔 체중은요, 무릎이 있으면은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야 돼요. 근데 퇴행성이 오면 되게 안쪽을 달아요. 그 이유가 우리 몸의 체중이 약간 안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근데 점점 안쪽으로 쏠립니다. 근데 O형 다리는 아예 처음부터 체중이 안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관절염이 빨리 생겨요. 빨리 생기고 급속도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다리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주로 체중을 많이 받는 부위에 생겨요. 어디냐? 무릎, 척추, 엉덩이 관절, 손가락 마디. 엉덩이 관절은 요즘 많이 덜해졌는데 무릎이랑 척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손가락 끝마디, 이건 뭐냐면 집안일 많이 해서, 일 많이 해서 보통 생기거든요. 이게 오래 놔두면은 아까 얘기했죠, 오다리처럼 변형이 되니까는 점점 악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흔한 거는 이제 관절이 잘 안 펴지고 안 구부러져요. 그 다음에 일단 걸을 때 아프고요. 관절에서 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리는 솔직히 제 무릎도 소리 나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 말고 일반적으로 힘줄이 긁히는 소리가 아닌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기 심각해요. 그 다음에 변형이 생기고요. 이제 증상이 초기, 중기, 말기가 다 틀리거든요. 그럼 초기는 어떠냐? 그렇게 안 아파요. 주로 이제 평지는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계단, 오르막을 심하게 오른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오르막만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원래 내리막이 더 위험하고 내리막이 더 힘들어요. 걸어보시면 알아요.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야. 나이가 들수록 오르막보다 내리막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리막은 내려갈 때 내 몸의 몸무게까지 같이 받쳐야 돼요.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낙하 에너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릎에 더 많은 부하를 줍니다. 그리고 운동 시 쉽게 필요하고요. 아침에 관절 부분이 뻣뻣해지는데, 이게 류마티스랑 결정적인 차이는 얘는 30분 이상을 안 걷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몇 번 움직이면 괜찮아져요. 이게 처음입니다. 통증이 춥거나, 즉 소위 말하는 날씨 안 좋은 날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여기서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관절액이 피 대신이라고 얘기했죠. 피가 필요하니까 많이 만들어내요. 그럼 얘는 이게 부풀어 올라요. 근데 저기압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원래는 우리 몸이 밖에서 내리 누르는 힘이 있어요. 고기압이.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얘가 더 팽창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뻐근하게 아픈 거예요. 날씨 안 좋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한여름보다 지금 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러면 통증이 조금씩 더 심해집니다. 또 추워져도 그러거든요. 이제 그 다음이 되면은, 아까 엑스레이에서는 요 두 개 양쪽의 간격이 비슷하죠. 그렇죠? 이게 저희 1단계라 그래요. 2단계가 되면은 여기 골국 튀어나오는 게, 뼈가 조금씩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몸의 변화예요. 내가 지금 누르서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를 이걸로 누르는 거랑 손가락 끝으로 누르는 거랑 손바닥으로 누르는 거랑 단위 면적당 압력이 다르겠죠. 즉 표면적을 늘리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단위 면적당 압력을 조금 받아서 덜 아프려고.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골극이라는 뼈 조각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퇴행성 변화거든요. 이제 그 다음은 간격이 확 줄어들어요. 근데 이 상황이 되면은 이제는 관절이 소위 말하는 물 찾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아까 영양소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릎 안에서 지금 영양소를 요구하는 거예요. 뭔가 안 좋으니까. 두 번째, 얘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래요. 아프니까. 그럼 우리 몸에서 제일 만들어내기 쉬운 게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거기 채워버려요. 세 번째로, 물이 차니까는 팽창이 돼서 아프잖아요. 무릎이 신호 보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문제 있으니까 쓰지 마. 통증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신호 보내는 겁니다. 뇌로. 근데 문제는 난 그래도 걸어야 되거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난 그래도 이걸 써야 되거든. 그래서 관절이 붓고 아픈 부위가 점점 커지고 통증이 커져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더니만 얘 뼈가 많이 튀어나오고 이제 물을 차고 그러면 무릎이 다 안 펴지고 안 구부러져요. 즉 운동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변형이 이렇게 두 개를 보면 얘가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지고 있죠.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기가 되면 두 개의 뼈가 완전히 다 나요. 이때부터 극심한 통증이 시작됩니다. 어느 정도 통증인지 궁금하신 분은 왜 정강이 두 개 대고 비벼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아프죠? 그 통증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변형이 심한데고요. 되게 이때가 되면은 통증 때문에 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이 상태가 되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인공관절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나아요.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그게 제일 나아요.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퇴행성 관절염은 아니에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어요.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마모가 되는 거고요. 류마티스는 면역체계예요.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관절을 박살을 내요. 소위 말하는 염증이 있죠. 우리 붓고 막 이러는 거예요. 관절에 이유 없이 그게 계속 생겨요. 그러면서 관절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염증 인자가 나오면서 걔가 연골을 녹여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퇴행성은 대개 이제 40, 50대 이후에, 즉 제가 보기에는 거의 50대 넘어가서 60대쯤 돼야 시작을 하고요. 류마티스는 젊은 연령이 시작되고 오히려 이거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약해져요. 젊었을 때가 더 심합니다. 주요 부위는 이제 퇴행성은 저희가 하중에 생기는 데죠. 무릎, 허리, 엉덩이. 류마티스는 솔직히 이렇게 써놨지만 우리 몸에서 다 올 수 있어요.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손가락 쪽입니다. 손가락 쪽. 가장 많이 쓰는 관절이니까. 통증 기간은 저녁에 운동 후에 심하고 아침엔 뻐근한 정도. 얘는 우리 몸이 면역 반응에 의한 회복은 잘 때 합니다. 휴식할 때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이 더 심해요. 얘는 그래서 아침이 더 심합니다. 뭐 검사 소견은 이건 엑스레이고 얘는 혈액검사에서 류마티스 인자 확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류마티스 인자가 100%다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카테고리라 그래가지고 큰 거 10개, 작은 거 20개를 해놓고 그 중에서 큰 거는 5개 이상, 그치? 큰 거는 5개 이상, 작은 건 10개 이상이 해당되면은 저런 게 없어도 류마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병증은 이건 마모되는 거니까 관절염이고요. 얘는 그 외에 내가 내 몸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여러모로 문제를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파란색 연골이 있다가 얘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돼요. 얘는 끝까지 2개의 관절은 남아 있어요. 근데 류마티스는 염증 반응이라서 연골이 파괴되고 싶게 난 다음에 얘가 유합이 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지금 거의 드물고요. 우리나라가 원캉 좋아진 나라라. 옛날엔 많았죠.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계속 버텼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절염은 내가 관절염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려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무릎 관절에 붓고 물 찬다, 소리가 난다, 계단 무릎 붓다 폈다 당긴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다, 뭐 걸을 때 아프고 쩔뚝인다, 허벅지 근육이 가늘고 약해졌다, 무릎 뼈마디가 굵어지고 만지기만 해도 아프다, 무릎에 힘이 빠지고 주저앉고 싶다, 휜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들 이런 거가 있으면은 일단은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엑스레이 찍어봐야죠. 제가 얘기했잖아. 무릎 관절염은 엑스레이로 진단한다고. 비싼 검사도 아니거든요.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시고 어느 정도인다. 저희가 보통 1, 2, 3, 4단계로 얘기를 해요. 4단계는 진짜 수술뿐이 안 되는 단계고 내가 어느 단계인가.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1단계 약간 얇아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얇아진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간격이 없어지면서 부서진 연골 조각, 그리고 간격이 좁아져요. 이때는 이제 다 버리는 거고. 엑스레이를 제가 내놨죠? 아까 전에 보신 거 이게 1단계입니다. 약간 난 무릎이 아프긴 한데 엑스레이상 크게 뭐 문제 보이는 건 없어. 2단계. 뒤에 뼈 튀어나오는 게 보이기 시작하네. 3단계. 관절 간격이 줄었어. 4단계. 뼈가 맞닿고 있다. 1, 2, 3, 4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4단계는 인공관절뿐이 안 돼요. 그럼 2, 3단계 있을 때는 2단계면은 저희는 약이나 주사 치료를 권합니다. 3단계가 되면은 이때는 저는 뭐라고 했으면 나이, 아픈 정도, 활동량, 근력량 이런 거를 다 따져봐야 돼요. 3단계가 인공관절 수술하거나 이럴 때 가장 애매한 단계예요. 치료의 기본 원칙은요. 일단은 무릎을 쉬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무릎 쉬어야 돼요. 그래서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 넘어지면 더 크게 다치니까. 뽀드 안 난다고 안 짚고 다니시고 막 비틀비틀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내가 넘어갈 때 내 지팡이가 하나 있어서 이걸 막아주냐 안 막아주냐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오래 한 자세로 서 있거나 계단을 사용한 것을 피하고 휴식을 취하기. 그렇죠. 근데 제가 거의 잘못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 보니까 이 동네는 쉴 데가 없던데. 그리고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요. 따뜻한 찜질을 할 거니 냉찜질을 할 거니 어느가 맞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 내가 외상이 없어. 다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 따뜻한 찜질이에요. 냉찜질은 왜 하냐면요. 내가 다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다치면은 멍이 들잖아요. 멍은 피하 출혈이에요. 피가 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따뜻하게 해버리면은 그 파괴된 혈관 말단이 더 크게 확인돼서 더 부어버려요. 그래서 다칠 때는 냉찜질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다리 올려두고 그 부위가 더 붓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치지 않았잖아요.
그럼 따뜻한 찜질이 맞아요. 근데 따뜻한 찜질을 하는 원인은 뭐냐면 제가 아까 관절 애기 찬다 그랬죠.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그걸 더 빨리빨리 순환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찜질을 하니까 더 많이 부어서 아프다 얘기하면 그땐 냉찜질로 바꿔야 돼요. 해서 아프면.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저는 다치지 않았으면 따뜻한 찜질부터 먼저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붕대를 가면 압박을 하기. 이게 걸을 때는 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이 부었으면요. 다리를 이렇게 잘 때 약간 뭐 너무 높이 올릴 필요도 없어요. 저희 이게 심장보다 높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입을 한두 개 정도 높이? 그 정도로 높여가지고 붓기를 잠깐 빼주시는 게 다음날 걷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이제 치료는 저거는 이제 하기 전에 약 없이 할 수 있는 치료들이잖아요. 저걸로 했는데 안 돼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이제 약 먹어야죠. 소형진통제, 그렇죠? 그다음에 물리치료, 뭐 운동 같은 거를 해가지고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도 안 돼.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사가 들어갑니다. 즉 관절의 고임을 빼고요. 관절 영양제나 연골 주사,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나쁜 거 뻔히 알지만 너무 아파서 맞는 소위 말하는 뼈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잘 안 해요. 관절경 수술이라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저게 관절 안에 이제 저게 염증이 생기면은 염증 인자 가득 차거든요. 그거를 관절경 수술로 그냥 씻어내버리면은 그때 한동안 괜찮거든요. 그걸 하는데 우리나라는 잘 안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 저것도 도저히 안 돼. 그때는 수술해야죠. 인공관절. 이렇게 두 뼈가 다 맞닿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공관절로 관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오다리죠? 이렇게 안쪽으로 긴 얘를 바깥쪽으로 뻗은 정상적인 각도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축이 이렇게 한가운데로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오다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안쪽으로 쏠리고 안쪽은 무게가 실리니까 더 빨리 관절이 닿고 더 빨리 닿으니까 더 오다리가 되면서 더 악순환이거든요. 저게. 그래서 딱 발목을 붙였을 때 이렇게 가운데가 떠버리죠. 그리고 무릎이 다 안 펴져요. 관절염 환자들은. 다 떠있는 상황에서 인공관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대퇴골 파트, 안에 술관절 파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아있는 거를 다 뼈 잘라버리고 여기다가 인공관절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여기서 보시면은 요 하얀색이 이게 저기 연골이에요. 이 안쪽은 어때요, 여기? 없죠. 여기가 다 달아버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아래는 잘 안 보이는데 얘 밑은 있는데 요 밑도 다 달아버렸죠. 소위 말하는 이 뼈와 이 뼈가 비벼지면서 지나가면은 통증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잘라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뼈를 다 잘라요. 이렇게 뼈를 다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인공관절을 갖다 끼는 거예요. 안 아프지 않습니다. 인공관절. 안 아프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러면 그래요. 아직 덜 아프시군요. 네. 정말 아파봐요. 저거 아니라 저거보다 더한 거라도 할걸요 아마? 네. 그래서 요거를 해놓고 10년 동안 아플 거 몰아가지고 한 달 동안 아프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끼우면은 이렇게 돼요. 즉 연골 파트가 얘랑 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까 지그대고 하는 거 있고 저희 세람병원은 여기 로봇으로 하는 게 있어요. 미리 CT를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미리 입력가 어느 정도 자를지 그거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싹 해요. 그러고 나서 다리 움직이는 거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좀 더 비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공관절을 할 수 있고요. 끝나고 나면 이런 모양이에요. 즉 각도를 맞고요. 보시면 가운데가 떠 있잖아요. 그거가 두 무릎이 맞닿죠. 이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참고로 무서워서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랬다가 수술 후에는 이렇게 무릎이 맞닿는 그리고 일자로 딱 펴지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근데 저거 지금 다 안 하시잖아요. 무서워서 못 할 것 같다고. 그렇죠? 대부분 그 전에 주사를 맞죠. 주사가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편하게 알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뼈 주사. 이거 스테로이드예요. 연골 주사. 이거 소위 말하는 히알루론이라고 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골 성분을 갖다가 주사를 해주는 거거든요. 뼈 주사? 나쁜 주사 아닙니다.
스테로이드 저 만든 사람 노벨 의학상 줘야 돼요. 받기 전에 죽어서 문제였지만 이 사람은 노벨 의학상 줘야 돼. 이 사람이 이 스테로이드를 억제하는 통증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제가 이거가 염증을 줄여요.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줄이는데 문제는 얘 가장 큰 단점이 회복을 막아요. 양날의 칼이에요. 남용하면 안 돼. 근데 옛날에는 그걸 모르니까 남용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뻔히 알고 있어도 너무 아프니까 놔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환자분은 일주일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병원 다니면서 주사 맞고 오신 분도 있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제가 저 회복 막는다 그랬죠? 인공관절 수술 들어가 보면 뼈가 제가 손톱으로 누르잖아요. 들어가요. 그 정도로 약해져 버려요. 선생님 저기 뭐야 실험 병원에 그 주사를 맞고 있는 환자들인데 이게 우리는 뭔지를 모르는.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이 얘기 안 해주던데 어떻게? 아, 오덕선 원장님? 오덕선 원장님 스테로이드 잘 안 나. 걱정하지 마세요. 잘 안 나. 정말 아프지 않으면, 그리고 오덕선 센터 원장님은 스테로이드를 그 차트 저기 기록 있잖아요. 그러면은 간격을 지키고 해요. 제가 얘기했죠. 이거 남용하면 문제가 된다고. 남용하면. 저희가 학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1년에 3차례 정도는 괜찮다. 즉 4개월 간격은 괜찮다. 근데 그래서 정말 아프면은 4차례, 3개월 간격까지도 괜찮다. 근데 그 이상은 맞지 마라. 가격을 좁혀서는 하지 말라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센터 원장님이 어떤 데 가면은 아프다 그래도 약으로 버티라 그럴 거예요. 그게 그 간격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건 진통 억제를 위한 거고, 연골주사는 반대예요. 얘는 소위 말해 기름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절에다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관절에다가 기름칠, 연골 성분을 넣어가지고 미끌미끌하거든요. 저기 보면은 윤활액 성분을 넣고, 그게 저 히알루론산 이 성분이요. 연골 성분이기도 한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염증도 줄이고 미끌미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명 연골에 영양주사 놓는다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좋은데 문제는 얘는 보험이 1년에 2번뿐이 안 해줘요. 그래서 1년에 2번 맞는 겁니다. 보험이 1년에 2번뿐이 안 해주니까. 비급여로도 받을 수 있는데 꽤 비싸요. 그래서 주사는 지금 저희가 크게 놓는 게 이거 2가지고요.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증식치료라 그래가지고 고삼탑을 넣어가지고 일부러 염증 반응을 유발해가지고 통증을 줄이는 주사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비급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연골주사와 뼈주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나 이 주사가 왜 뼈주사인지 모르겠거든요. 뼈에다 주사를 어떻게 놔? 내가 뼈 뚫으려면 드릴로 뚫어야 되는데 그 구멍에다가. 별명이 뼈주사인 거거든. 정확히 얘기하면 관절강내 주사예요. 그냥 옛날에 모르고 뼈에다 놓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지. 연골주사랑 뼈주사는 다른 애예요. 제가 했지만 연골주사는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골주사가 그럼 효과가 얼마 안 되냐? 아니, 보통은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최소 3개월은 간다고 봐요. 이게 안에 주사를 맞고 나면. 스테로이드에 비하면 부작용이 굉장히 없어요. 그리고 전신 부작용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얘는 부작용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 뭐 뭐든지 있는데 알레르기죠. 저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알레르기 막 붓고 막 이러잖아요. 무릎에서 그래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맞고 나서 첫 번째는 괜찮은데 2번째나 3번째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뭔 컨디션 안 좋거나 그럴 때 예전에 맞았던 건데도 불구하고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둘 다 부위가 어디예요? 둘 다 무릎, 다 관절이라고 하는 데는 다 놓을 수 있는데, 주사 놓는 부위도 그럼요. 똑같은 관절에다가 놓는 거예요. 뼈에 들어가는 것 같잖아. 제가 그 주사를 맞고 염증을 일어가지고 한대 고생을 하다가 폐관증을 해가서 계속 치료를 받는데도 치유가 안 돼요. 어디 가요? 무릎? 이 무릎이 시뻘겋게 염증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연골주사 맞고요? 아니면 뼈주사 맞고요? 그때 무슨 주사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그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연골주사 같으면은 알러지 반응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저 얘기를 했죠. 뼈주사 같으면은 스테로이드를 넣는다 그러잖아요. 얘가 면역도 같이 억제를 하기 때문에 감염이 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가 그렇게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어느 주사 맞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아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오랫동안 안 난다.
근데 내가 연골 주사인지 뼈 주사인지 모른다. 이게 그 원인이 시발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무슨 주사를 맞았냐. 그래서 이제 연골 주사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개거든요. 이거는 쭉 제가 설명을 한 거니까요. 이제 맨 처음에는요, 기술이 안 돼가지고 연골이 그 고분자를 못 만들었어요. 고농도를. 그래서 5번 맞았어요. 이게 제가 레지던트 때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2000 몇 년도냐?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그때 처음 나왔어요. 그때 5번 맞았어요. 일주 간격으로. 그러다가 기술이 좋아지면서 얘가 이제 농축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서 3번으로 줄었어요. 이게 저 레지던트 끝날 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전문 있다고 이제 나가니까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시노비안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거. 근데 한 번만 맞으니까 무릎 한 번 찌르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뭐 다 좋은 건 아니고 이제 한 번 찌르니까 양 많고 주사 바늘이 굵어요. 끈적끈적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번 찔러서 괜찮다라는 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한 번 맞아 보시고 내 너무 힘들면은 저거 하고, 왜냐면 저도 그러지만 찌른다는 거는 감염을 동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게 찌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 기름칠한다고. 여기 성분 자체가 정석 활막과 유사해요. 그래서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을 맞아도 그 안에 이제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서로 뭉쳐서 잘 분해가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을 오랫동안 편안하고, 그 다음에 이게 윤활의 곳을 막을 해주니까 연골 보호 효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질이에요. 요거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주사가 바늘이 생각보다 굵어요. 3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3번 맞을래? 한 번 맞을래? 난 3번 찔리는 게 좋아.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거 보시면은요. 저희가 아까 제가 구부렸다 폈다, 그쵸? 구부렸다 폈다 운동하라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어디 고군 같은 데 가면은 경비 서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쵸? 경비 서면은 그 사람들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잖아요. 그 2시간 이상 못 하게 돼 있어요. 2시간마다 교대합니다. 열병시간에서 2시간마다 교대하게 돼 있어요. 계속. 그 이유가 2시간 이상 계속 한 자세로 서 있게 되면요. 우리 욕창 생기듯이 관절도 무리가 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순환이 안 되니까. 욕창이 2시간마다 뒤집어 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2시간마다 교대를 해줘야 돼요. 계속. 그렇지? 그 말인 즉슨 우리도 무릎을 잡고 가만히 있는 게 별로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가만히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계단이나 언덕길은 가급적 피하고, 그쵸? 문명의 이익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쓰세요. 제 평지는 괜찮다 그래. 근데 다리가 아플 때 굳이 비탈길은 갈 필요 없다 그러고요. 붓거나 아플 때는 여기서 다쳐서 붓거나 아플 때는 얼음찜질. 만성통증에는 따뜻한 찜질입니다. 즉 외상의 과거력이 있구나. 내가 어디 부딪혔다. 그럼 일단은 얼음찜질부터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근력 강화 운동. 다리를 쭉 펴가지고 듣거나, 저는 이거보다 그냥 수영, 자전거, 걷는 거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걸을 때 보폭 좁히지 마세요. 평지 같은 경우에 보폭을 좀 넓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한 다리로 갔다가 다음 다리로 나갈 때 오랫동안 여기다 한 다리에서 줘야지 근육이 운동이 되거든. 그러니까 보폭을 좁히지 마세요. 내가 넘어질 것 같으면 모를까. 그 외에는 보폭을 종종종으로 가시는 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설마 이현수에 굽 높은 신발 안 신겠죠? 그쵸?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듭니다. 체중 줄이기, 다이어트.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 왜냐하면 식을 포기해야 돼요. 먹는 거를. 마음껏 먹으면서 살 뺍니다. 네, 개소리예요. 개소리예요. 마음껏 먹으면서 살 절대 못 빼요. 밥 한 공기 더 먹잖아요. 그럼 그게 400칼로리예요. 그거 뛰어서 빼려면 몇 시간 뛰어야 되는지 아세요? 최소 6시간 뛰어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운동을 해서 살을 빼겠다. 운동을 해서 칼로리 하는 소모하는 건 얼마 안 돼요. 그럼 운동을 하면 왜 살이 빠지냐? 운동을 하면 근육이 키워지잖아요. 그 근육이 평소에 계속 칼로리를 소모해버려요. 기초대사량. 그걸 높여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이 들면은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붙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이 들고 여유가 있으면 맛있는 걸 찾아요. 맛있는 거의 대부분은 고칼로리예요. 그래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면은요 절대 살 못 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은, 척추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내한테 안 들릴 뿐이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체중은 웬만큼 줄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운동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은 키우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지 내 무릎을, 제 퇴행성 관절염 오시면요 환자분들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이거 다른 거잖아.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게 약물 치료나 이런 거의 최대 목표예요. 네, 아프시면은 제발 참지 마십시오.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아파서 운동 못하고 생활 제한 걸리는 게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다리 올리는 운동 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쭉 펴가지고 발목을 뒤로 꺾잖아요. 그러면은 그러고 허벅지 이 위쪽 만져보실래요? 그렇게 하시고 허벅지 여기 만져보세요. 여기 땡땡해지죠. 이 근육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걸을 때 메인 근육입니다. 근데 이거 두 다리를 동시에 버리면 몸이 뒤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다리 대고 한 다리씩 교대로 하라 그러는데 보통 이거를 아침에 100, 점심에 100, 저녁에 100 하라 그래요. 그럼 30분씩 하는 거거든요.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이건. 저요? 전 젊잖아요. 전 뛰어다니죠. 뛰어다니죠. 저거는 뭐냐면 어떤 경우에 하냐면 제가 인공관절 같은 거를 한 다음에 못 썼잖아요. 다리 근력은 키워야 되고 그때 또 하나 연세 드셔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긴 싫고 집안에서 운동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저런 게 또 체중 부하가 안 되기 때문에 저건 무릎이 아프지 않거든요. 운동을 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건 스트레칭은 쭉 잡아당겨가지고 다리 뒤쪽에 근육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이거 말고 요즘 뭐 줌마 TV, 뭐 유튜브, 핸드폰 다 있으시죠? 스마트폰이시죠? 유튜브 보면은 저거보다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많습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저는 손가락 네. 끝매디가 이렇게 다 이렇게 관절이 왔어요. 네. 근데 이게 저희 친정에 언니가 그렇게 됐어요. 네. 근데 이것도 유전인가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전 있다고. 관절이 네. 보시면은 되게 이제 오시잖아요. 그 집안에서 70대, 이제 저한테 스스로 와서 뭐 60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80대까지 많으신데 오시면은 되게 이제 보면은 뭐 되게 얘기하세요. 언니들이 내 나이 때 했다. 그런 식으로 유전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유전이 100%는 아니에요. 전 유전 반 환경 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안도 어머니 쪽이 저희 이모들이 저희 어머니가 10세 형제분 중에 10번째거든요. 네. 축구팀 하나 만들고 후보가 2명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의 큰언니가 85세에 하셨어요. 그리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세요. 저희 둘째 이모가 81인데 무릎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75세신데, 76세시구나. 76세신데 지금 제가 보기엔 변형이 왔거든요. 하자. 저희 어머니 말씀은 안 아파. 근데 안 아플 리가 없는 무릎인데 안 아파. 지금 몇 번 한다 그러고 캔슬 하셨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런데 제 친구네 집안은 70세 때 이미 다 하셨어요. 제 친구의 이모들은. 그러니까 이게 가족력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유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보초 일찌감치 그런 게 아니고 늦게 시작이 됐어요. 나이 먹고. 그러니까요. 네, 70대. 네. 그런데 이게 힘들- 병원에 갔더니 그냥 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손가락 끝 했다고밖에 안 하고. 네, 손가락 끝 관절은 인공관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고치진 못해요. 손가락 끝 관절은요, 저희가 정 관절염이 심해서 움직이는 게 아프면요, 손가락을 이렇게 끝으로 살짝 구부려서 고정시켜버려요. 즉,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 공간이 나오게끔 고정시켜버립니다. 물건 잡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잡을 때 손가락 끝에 굉장히 강한 힘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손가락 끝에 굉장히 강한 힘이 걸립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손가락 끝 관절에 와요. 근데 이 끝관절은 그래서 약이나 이런 걸로 조절을 하시라고 그러고, 두 번째로 손가락 끝에 관절이 그럼 몹시 못 견디게 아프냐? 아니에요. 그냥 불편한 정도, 약간 더 불편한 정도로 끝나요. 대부분의 경우. 예.
손이 전체가 찬 거는 그건 아니에요. 아니 속을 응. 그럼 보통 약 드시고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파라핀 그쪽 해주잖아요. 그럼 물리치료로 가시는 게 제일 나아요. 거기는. 아니면 저기 인터넷으로 그 자제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쪼셔가지고 인터넷으로 그 파라핀 역 사다가 하면은 인터넷으로 한 10만 원 정도면 사요. 그러니까 집에다 놓고 하시라 그래요. 예, 사서. 예, 한 10만 원이면 사요. 저는 어느 날 이렇게 딱 이렇게 꺾어지면요. 아, 그 방아쇠 수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아쇠 수지라 그래서 그거는 달라요. 그거는 여기서 힘줄이 낑겨가지고 안 펴지는 거거든요. 힘, 그러니까 무리해서 이걸 뭐 자꾸 한 거예요. 무리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병원 오세요. 그거 약 먹고 그래도 안 되면 거기다 주사 놓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자꾸 거리는 고리를 끊어버리면 됩니다. 아니 그거 아니야. 이렇게 펴야 돼. 뒤로 제껴서 펴야 돼요. 그건 스트레칭. 이름 뭐예요? 어떤 약이요? 인터넷에 구입하려는 거. 뭐? 파라핀 욕. 파라핀 욕이라고 파라핀 욕 이렇게 치시면은 그 기구들이 쫙 떠요. 욕. 목욕탕 할 때 욕자. 저기 시중에 파는 약들 많잖아요. 원장님. 예, 그거 그거 어떻게 해요? 네. 그거 식품이에요. 인가다 식품으로 받았어요. 30평에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 밑에 보면은 네. 다 인가는 식품으로 받았어. 이거를. 근데 왜 효과 있는 거 잠깐만 한 분씩. 왜 효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아니 효과는 있겠지. 근데 그게 약보다 효과가 있진 않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걔는 식품으로 받은 거예요. 그 파라핀 여기 그거 괜찮아요. 하세요. 괜찮아요. 하셔도 됩니다. 아니 선생님 병원에 가니까요 무릎을 3개월 만에 한 번씩 치료가 의료보험이 된다 그랬는데 3번만 하면은 더 이상 안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6개월이라 그랬잖아요. 6개월인데 1년에 2번이에요. 1년에 2번인데 그게 이제 제가 3번씩 맞는 게 6번이잖아요. 3번, 6번이잖아요. 그걸 둘둘둘 나눠서 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게 둘둘둘 나눠서 하시는 선생님 1년에 6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노비안 한 번 맞는 거는 1년에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연골 주사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연골 주사이 뭔지는 노는 선생님만 알아요. 맞아도 선생님이 그냥 이거 맞으면 된다 그러니까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저는 말씀드려요. 연골 주사라고. 물어보세요. 무슨 주사인지 궁금하시면. 안 아픈 연골 주사라고 얘기는. 네?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이 원래 인간 가만 놔두잖아요. 평균 38세인가 분이 못 살아요. 근데 사람이 신이 인간은 한 60세쯤 저 어렸을 때 보시면 다 60세쯤 되면 웬만하면 가시고 70세는 장수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이 수명을 쫙 늘려놨거든. 근데 팔팔한 20, 30대가 들어간 게 아니고 골골대는 60대 이후가 쭉 늘어나니까 지금은 뭐 통증 안 달고 다니시는 분은 없죠. 약 안 달고 다니시는 분은 없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 하루에 제가 다리가 안 좋아서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거든. 네. 세라병원에서. 네. 그러면은 이제 괜찮은데 이제 그래도 걸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는 매일같이 걸어도 괜찮아요. 제가 운동을 하신 다음에 예. 내가 다음날 아침에 네. 일어났어. 약간 뻐근해. 네. 관절이 아파. 네. 근데 좀 움직이고 나서 괜찮아. 네. 점심 먹기 전에 통증이 사라져. 네. 괜찮아요. 그럼 네, 괜찮아요. 근데 통증이 점심을 넘어가. 그럼 무리했어요. 근데 그놈의 통증이 3일이 지나도 안 없어져. 그땐 병원 가세요. 그런 적은 없어.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저희들은 평균 얼마나 걸으면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금 전에. 이 나이에. 아니,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운동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약간 뻐근하고 말아. 이 정도가 적당한 거라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아니 저희들은 만보 걷기 하는데 하세요. 나 싶어서 지금 아니 근데 관절이 안 좋은데 어거지로 만보하려고 하다 망가집니다, 관절이. 그러니까 그거를 채우지 마시라고. 내가 아프면 줄이거나 하시라고요. 네. 네. 어이구야. 시원시원하게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면 되겠다.